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린트가 이제 뭔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쌤이 교체를 해야 돼서 잠깐 늦게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보다 뭘 먼저 해? 중국 순열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순열. 그리고 쌤이 똑같은 수업을 이제 신일 애들이랑 했거든? 신일 애들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딱 하니까 수업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쌤을 이렇게 압박을 줘서 좀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유림아 모르겠으면 싫어. 너희들이랑 같이 앉았어. 어쨌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지. 천천히 해야 돼. 이게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좀 자잘하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미 있게 활용되는,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효과들이 사실 작용할 수 있어서 이제 사실 들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어제는 그렇습니다. 중복 순열을 했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했었습니다. 중복 순열은 우리가 뭐였지? 이제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는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괜찮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뽑을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계속 n개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첫 번째 볼 때도 n가지, 두 번째 볼 때도 n가지. 그래서 n 곱하기 이렇게 되어서 이제 총 r번 뽑게 되는 거다. n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는 상황이었다, 맞지? 그 전까지는 항상 서로 다른 n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저기부터 그냥 n개가 있다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을 배열할 방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1개가 있대. 얘네들을 배열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3팩, 2팩, 분의 6팩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배열해야 돼. 그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게 있는데 일부를 배열하시오가 나오면 경우 다 나눠야 돼.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모두 다 배열을 할 때만 유용하고 아닐 때는 좀 불편하다. 사실 그렇다고 뭐 다른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그 상황에서의 불편함은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개를 배열하래. 어떻게 하지? 5개를 배열해. 그럼 다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를 기준으로 삼으면 A가 3개 있을 때 C가 더 좋겠는데? C가 들어가는 경우와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지금 C가 들어가면 이제 B가 B가 빠질 건지 A가 빠질 건지 경우 나눠서 총 3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 뭐 최단 경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최단 경로는 그냥 이제 그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연습만 좀 하면 돼서 그렇게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 노트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어쨌든 자, 사실 거기에 이제 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 여튼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복조합에서 했던 얘기가 첫 번째는 중복조합이 뭐 하는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이렇게 쓰면 합시다.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부르고, 뽑는 방법의 수를 가리켜서 이제 중복조합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이제 NHR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다, 맞지? 근데 n개에서 뽑는다는 말이 조금 불편하다면 얘를 n개라는 느낌보다는
n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즉 뭐 사과, 배, 복숭아 중에 이제 5개를 골라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맞지? 근데 이제 사과라는 이제 과일 묶음들이 있는 그 여러 개가 있는 거고, 배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뭐였지? 복숭아였나? 복숭아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5개 고르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종류의 느낌을 가지면 좋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n 더하기 r-1cr 이렇게. 오케이? 혹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근데 우리가 요렇게는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n 더하기 r-1c n-1 이렇게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숫자가 저게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H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거는 이게 더 낫겠구나. 6H5라고 해요.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숫자 안 좋네. 그냥 적당히 합시다. 자, 일단 정리하면 어떻게 돼? 8C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둘이 더해서 1 빼고 쓰고, 만약 여기 숫자가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뭐지? 우리 조합의 성질을 써서 85로 바꿔서 푸는데 얘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손해겠다, 맞지? 그렇게 해서 잘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이죠, 활용. 쌤이 활용을 아마 한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니? 김전에 기억나니? 아니 그 5개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야. 너 봐서 선생님도 하는데 한 번 듣고 다 오고. 들은 기억난다. 그치 그 정도면 됐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복적인 말의 의미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지. 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복숭아가 있어. 이 중에서 이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3개 중에 5개를 고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쌤이 쓴 순서는 약간 바꿨는데 이걸로 바꿨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렇게.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아니야, 위협한 건 아니지. 어쨌든 순간 쫄았어. 자, 여튼 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결국 이제 A랑 B랑 C를 그러니까 항을 구성할 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괄호가 5개라는 우리가 전개의 기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y, 그다음 뭐 x 더하기 y 이렇게 있게 되면 전개를 할 때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아서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가장 차수가 높은 게 제곱 차수가 될 거거든.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2개만 곱해질 거라고. 괄호가 2개라면 여기는 괄호가 몇 개지? 5개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의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된 거야? 5개가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그 5개가 어떤 것들로 A로 구성될 건지 B로 구성될 건지 C로 구성될 건지를 결정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항이 되는 거지. 동류항 기준으로. 그래서 그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이 세 문자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총 5개를 고르면 그 각각의 경우가 서로 다른 이제 항들이 될 겁니다.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하고 싶었던 게 그 세 번째가 그때 이걸 이야기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지 않는 혹은 같은 공 10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눠갑니다. 3개의 상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이거? 선생님이 약간 특이하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상자를 선택할 때마다 공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A 상자 쌤은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이걸 이해할 때 나도 어쨌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A, B, C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뭐 버튼이 딱 있다고 치고 여기 버튼이 있다고 치고 여기 버튼이 있다고 치고 이제 공이 10개를 막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리고 삥 누르면 이제 여기 공 들어. 삥 누르면 여기 공 들어.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자를 어차피 들어가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개씩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어 두 개를 넣을 때 A를 넣고 B를 넣나? B를 넣고 A를 넣나? 결국 구별되지 않는 공이 한 개 한 개 들어가 있다는 상황은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넣게 되면 순서 이슈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고려하고 싶지 않은데 순서를 고려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경우에서. 다시 그냥 쉽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공 두 개를 집어넣는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공을 A에 넣었어. 남은 공을 B에 넣었어. 이런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을 B에 넣고 A에 넣었어. 그럼 결과적으로 둘은 어떤 상황이지? 구별되지 않는 공이라는 상황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경우라고. 근데 방금 셀 때는 두 가지로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세면 안 된다니까. 순서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A, B, C를 순서 없이 총 10번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 개념이 안 들어가는 게 누구야? 바로 조합이잖아. 그 중에서 했던 걸 또 선택해도 되는 게 중복조합인 거고. 그래서 얘가 중복조합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3H, 1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사실 같은 얘기야. 그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이 기명 투표라는 얘기 했었어? 했었어. 자, 어쨌든 했습니다. 경상도가 약간의 한계가 있어. 어쨌든 이제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권자가 뭐 하는 애지? 투표하는 애 10명 있어. 후보가 3명 있다. 괜찮지? 후보가 3명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 10명의 그 유권자가 이제 3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이렇게 묻는 거야. 문제는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원래는 다른 인간들이잖아. 서로 구별되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게 유권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무기명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한 표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얘네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10개가 돼버리는 거야. 10개의 표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사람들 후보는 어때? 서로 다른 후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10개의 구별되지 않는 표를 서로 다른 3명에게 나누어 준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랑 어때?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3H11이야. 3H11.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다섯 번째가 그건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다섯 번째부터 이제 각 잡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강연부터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 브이트가 진짜. 잠도 못 자고 만들었는데. 일단 그 원래 쌤이 강의 노트 올려주잖아. 그거를 지금 빨리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생각보다 잘 못하네. 쌤이 웬만하면 이런 걸 PC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 올라갔다. 잤어? 왜? 너무 맛있지? 하하. 너 처음 먹어서 그래. 한 3번쯤 먹으면 그때부터 아무 느낌 없어. 자, 받았어? 아, 그래. 일단 빨리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5번째 주제로 쌤이 잡은 게 뭐냐면 부정 방정식의 해의 개수고요. 얘는 약간 중복조합에서는 근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5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중복조합 문제의 실질적 체감에서 이제 의미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것의 한 절반은 부정 방정식 해의 개수고, 사실 좀 극단적으로는 모든 아니 대부분의 중복조합 문제는 부정 방정식의 해의 개수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어. 이렇게. 자, 봅시다. 일단 요걸 먼저 기본으로 잡고 갑시다.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두 가지 조건이 기본인데 모든 항의 개수가 같아. 그 다음에 음화정이 기본 세팅입니다. 음화정은 음이 아닌 전수야.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는 정말 많이 나와서 저 단어가, 저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외워서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거야, 알았지? 한두 번 말하면 줄일 필요가 없잖아, 알았지? 근데 몇백 번 말할 걸. 내가 쌤은 수업 때 말해. 너희는 문제 풀 때 음이 아주 이렇게 풀면 되잖아, 알았지? 쌤은 말을 해야 돼서.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xn은 r 이렇게 주어져. 그리고 뭐 n과 r은 자연수죠. n과 r은 자연수. 좀 더 이제 간단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5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음화정, 여기도 당연히 음화정이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화정 조건입니다. 자, 음화정 조건이 쭉 붙었어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사실은 쌤이 그때 개념 설명할 때는 그 앞에 내가 뭐 있지? 칸막이 만들어서 하는 걸 보여주고 그게 여기서 연결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웠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갑자기 뜬금포로 얘가 중복조합 문제라고 하면 약간의 점프가 있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뭐로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 아까 우리 이미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서로 같은 공 10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그거는 결국은 이게 x1 그릇, x2 그릇, x3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저 그릇에 총 5개를 담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몇 번 선택하면 되지? 몇 개를 몇 번 선택하는 거야? 서로 다른 3개를 5번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3H5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총 몇 개의 그릇이 있는 거지? N개의 그릇이 있는 거지. 그걸 몇 번 선택해? R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NHR이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만약 이 조건이 자연수 조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연수가. 자, 이 자연수 조건은 이 뭐지? 그릇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거든. 일단 하나씩 넣어. 그럼 일단 채워졌잖아, 맞지? 그리고 0개 이상 넣으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지금 5개의 공이 있는 거고, 이 5개의 공을 먼저 이렇게 한 개씩 채워놓으면 적어도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니까 이제 자연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기에다가 나머지 2개를 이제 음화정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3H 이렇게. 그림도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수 조건이 되게 되면 n 개 중에서 r-n 개를 채우는 거지.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r이 n보다 크나 같다고 이런 조건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이렇게. 안 썼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자란데 한 개씩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괜찮긴 하거든. 적어도 괜찮은데 이제 저렇게 자연수 개수를 조건을 줄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그 밑에다 깔아놓은 게 뭐냐면 이 특수한 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수한 꼴.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 특수한 꼴이 더 많이 나왔어. 기본보다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도 특수한 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막 경우 나눠서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적게 나온단 말이야. 똑같아. 얘는 거의 나오면 시험 1번, 2번이라서 스쳐 지나가서 나왔는지 안 됐는지 기억이 안 나. 얘는 계속 나와. 의미 있게 나와. 자, 해봅시다.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변형하는 문제가 있고 변형이라는 말은 주로는 식변형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또는 이제 경우 나누기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제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시키거나 아니면 경우 나누기가 완전 빡센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의 법칙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 경우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가 지금 W가 0 이상, 얘가 0 이상, X가 1 이상, Y가 2 이상, Z가 0 이상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요거는 원래 기본 조건이에요. 이렇게 0 이상이 이제 기본 조건이잖아. 음화적 조건이니까 이제 누가 추가된 거지? 요거 두 개가 추가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랑 똑같아. 넘겨서 오. 멋쟁이. 진짜 멋쟁이. 저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접근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쌤이 지금 설명한 접근은 이거 접근을 설명했지 넘겨서 접근을 설명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유령이 말해서 오 멋있다고 한 거야. 잘한 거 맞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컨셉을 생각하면 그릇이 몇 개 있는 거지? 이게 적당히 복잡할 때는 이게 좋거든.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어느 선을 넘어간 문제들은 넘겨서 푸는 게 더 좋아. 자, 일단 볼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자면 x 자리에 일단 한 개 깔아놓자. y 자리에 두 개 깔아놓자. 그럼 몇 개 남았지? 6개 더 채우면 되잖아, 맞지? 그럼 4H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4H.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얘가 더 쉬워.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사실 치환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x 빼기 1은 0 이상으로 바꾸고 우리는 항상 음화정이 기본값. 아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 기본값은 모든 항의 개수와 같다. 음화정 이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내가 가능하면 10조작을 해서 특히 이렇게 할 때는 기본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야 잘 풀릴 거 아니야, 맞지?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1 이상, 1은 0 이상이라고 쓰고 얘를 x 프라임으로 보통 치환, 그러니까 문자 짝 맞춰서 프라임으로 치환하는 거야.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라고 쓰고 얘를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같은 식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y 프라임이 0 이상이면 자동으로 y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식을 음화적으로 채우고 싶어. 그럼 x 대신에 x 프라임 더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y 프라임 대신에 y 프라임 더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이 w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z는 9가 되어서 w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는 6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4개짜리 음화정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4H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잖아, 맞지? 근데 방금 해보니까 얘가 좀 귀찮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는 귀찮아.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저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지. 사실 항상 그래.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같이 있고 저것도 같이 있어. 근데 이제 편차가 좀 차이가 있겠지. 중요도의 차이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고 z가 3보다 작거나 이렇게 주어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 조건. 수많은 조건이 아니고. 근데 그냥 자연수는 이것처럼 이제 그 따로 주어지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냥 자연수 조건은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본은 음화정이지만 자연수 정도야 그냥 공식처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지? 얘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방법이 없진 않아. 진짜 희한하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좀 그래. 그래서 사실 매우 안 좋아. 매우 안 좋아. 저거는 와 이거 그냥 Z는 1, Z는 2, Z는 3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빠른 판단이 중요할 수도 있어. 막 그냥 어떻게 막 비벼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떠올라. 그게 시험 중에 일어난 일이야. 이제 곤란하잖아, 맞지? 진짜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그냥 적당히 복잡하면 경우 나누고 빨리 털어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제 맞아. 이거는 출제 의도가 애초에 경우 나눠서 이제 성실하게 푸세요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게 좀 있냐면 지금 너희 선배들 교육과 너희 한 해 앞에 얘네들 교육 과정 있잖아. 에서는 최소한 확통이 누구 과목이야? 문과 과목이야 사실. 근데 문과한테 엄청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경우를 나누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세는 걸 더 많이 요구했어. 지금 그 수능에서의 트렌드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 나누기가 중요한 유형이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봅시다. Z는 1 이렇게 쓰게 되면 x 더하기 y는 9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2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2보다 크다는 말은 3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x를 2 이상, y는 3 이상. 실제 부등식에서는 저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정수 조건이 깔렸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의미다. 맞지? 그럼 이제 얘한테 몇 개 깔아주고 2개 깔아주고 3개 깔아주고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러면 2H4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굳이 치환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x 더하기 y는 8이 될 거고 얘는 2H3이 될 거고 얘는 x 더하기 y는 7이 될 거고 그리고 2H2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구해서 더하면 답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예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더 가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6.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중에서 A와 B는 홀수 그리고 CD는 짝수 CD는 짝수.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홀수를 표현하는 일반화된 표현이 있고 짝수를 표현하는 일반화된 표현이 있잖아. 그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홀수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편의상 2A' 이렇게 고쳤다면 2A' 더하기 1 이렇게 고쳤다면 A' 결정되면 A가 유일하게 결정되잖아. 그리고 그때 A 값이 자동으로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원래 우리는 홀수를 2A' 빼기 1을 많이 써, 플러스 1을 많이 써. 빼기를 더 많이 쓰거든. 근데 여기는 플러스를 써야 돼. 써야 돼에 가까워. 안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쓰는 게 더 좋다요. 왜냐면 우리는 음화적을 원하거든. 그래서 만약 저기가 빼기였다면 A'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시작이야. 그래야 그 홀수인 자연수가 만들어지거든. 여기서 홀짝을 말할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A' 0이 되어도 괜찮지. 그럼 1부터 시작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같은 이유로 B도 2B' 더하기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C도 뭐야?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쌤 마음속에 있던 게 벌써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C는 2C' 더하기 2라고 씁니다. 원래 짝수는 2C'라고 썼잖아, 맞지? 여기서는 2C' 더하기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C'에 0부터 넣을 수 있어. 괜찮아? 많이 졸리지 지금? 요즘도 지금 울 것 같아. 저 먹으라고 둔 거거든. 졸리면 젤리는 안 먹고 싶어? 껌 씹어 그러면.
깼어요. 아 깼어? 너도 저거 한번 먹어볼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 사실 처음 먹으면 근데 좀 세. 처음 먹으면 좀 세. 많이 세던데. 아니 근데 그건 너가 약한 거야. 좀 가르쳐 줘.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껌이 얼마 안 남았어. 네. 그건 뭐 당구제 나오는데. 아무데 나왔어. 몇 개 더 있어. 저 밑에 그거 있어. 채울 거 있어. 자 어쨌든 봅시다. C는 20 프라임 더하기 2가 되고 D는 2D 프라임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일단 지금은 쓰겠습니다. 2A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D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C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2D 프라임 더하기 2는 16. 그래서 1, 1, 2, 2 총 얼마야? 더해진 상수항이 6이지. 날리면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겠지.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다 HO가 답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형하는 건 어디 갔지? 이 기본 모양을 최대한 만들려고 변형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항의 기수가 같게 그리고 음화 정수가 만족하는. 근데 그냥 가볍게 A만 홀수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A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만 개수가 다르잖아. 결국 다 나가요.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기본 표현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렇게 안 되는 문제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물론 다른 풀이가 아예 없진 않아. 다른 풀이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어제인가 누가 있는 거 같지? 아하 그래. 놓고 하면 되지.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1페이지부터 봐지 나쁜 사람? 자, 어쩐지 어려운데. 내가 그 말을 못했다는데 중간부터 뽑아야 된다는 게. 자, 여튼 뭐 봅시다. 지금 우리가 14페이지 예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맞지? 14페이지. 아니네, 15페이지로 넘어갔었구나. 15페이지 예를 보고 있었구나. 근데 보면 알겠지만 쌤이 이 문제 하나하나 다 찾는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사실 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빼고 그 밑에, 그러니까 중간에서 살짝 어려운 정도까지 있는 겁니다. 문제들을 고를 때. 뭐 엄청 어렵진 않잖아 사실.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여기는 일을 안 넣어주는데요. 뭐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문제에. 오 집중하고 있나 걸려서. 그때 약간 궁지에 몰려 있었어.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잘했으니까. 또 너희 학교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 이 문제가 A, B는 홀수까지만 있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말이 아예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똑같은데 이 말이 없고 A, B는 홀수일 때 이제 자연수 A, B, C, D의 소수쌍의 개수를 구하시면 그러면 이제 격을 나눠야 되거든. C, D가 근데 생각해봐. A, B가 홀수면 A 더하기 B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얘 짝수잖아. 그럼 C 더하기 D도 무슨 수야 돼 무조건? 그럼 얘가 짝짝이거나 홀수가 두 가지밖에 안 돼. 짝짝 케이스 풀고 홀 케이스 풀면 괜찮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확통에서는 좀 쉬워.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했는데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이건 한성 문제거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0이에요.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0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3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1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3개를 골라야 돼.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세 놈이 될 건지를 골라야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43에서 골랐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아니 x, y, z가 그런 애들이라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치환하는 거지. x를 3k 뭐라고 쓸까? 3x 프라임 더하기 1, y를 3y 프라임 더하기 1, z를 3z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w는 이제 나머지가 2여야 되니까 3w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이 다섯 개가 여기 들어가니까 하면 15가 될 거고 3도 나누면 5가 되겠지. 그래서 427 이렇게. 네, 대입해서 아까 이거 구조가 똑같으니까 상수항 다 정리하고 나눠서 개수 맞춰지면 최종 정리되는 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 얼마지? 5가 되는 거야. 얘랑 답이 똑같네. 맞지? 그렇게 될 겁니다. 밑에 건 제대로 해보자. 여튼 자리하고 있어. 여기에 이제 부정 방정식 사실 쌤이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가 아니고 이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넣고 싶었는데 넣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끊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모든 걸 다 하잖아. 사실은 아니긴 하거든. 결국 여기서 좀 하고 학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더 한 걸 채워야 돼서 너무 늘어질 수 없어. 이거 하나 하고 부정 방정식 엄청 많거든 유형이.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중복조합이 지금 고3 수능은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 나오거든. 그리고 4점이 3문제야. 4점 중에 한 문제로 중복조합이 시험 3번 중에 한 2번 정도가 나와. 그것도 꽤 의미 있게. 경우의 수가 여러 주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 여러 주제들 중에서 의미 있는 사전에 나오는 게 항상 거의 중복조합이야.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은 중복조합이 나와. 그 중에 또 한 번 정도가 더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엄청 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가치 있는 문제들, 가치 있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또 교육청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변형 문제도 많이 깔아서 주는 거지. 그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거든. 함수의 개수. 넘버링 할 때는 왜 5번이지? 5번 합시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그 x라는 집합이 주어지고 쌤이 근데 그냥 이야기를 좀 하면 쌤이 원래 이제 학기 중에 강의노트 한 개 만들 때도 빡셌거든. 근데 지금 강의노트 4개 만들고 있어. 개수, 무조건, 확통, 기하. 맞지? 진짜 빡세.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고 만들고 있는 중이야.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최대한 어쨌든 큰 방향을 다 잡고 이걸 이제 다음 학기 중에 진행할 때는 좀 더 완결성 있게,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걸 더 잘 들어가 있게 좀 구성을 하려고 약간의 타협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는 물론 그때 가서 실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덜 그렇다. 자, 봅시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1보다 x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이런 함수의 개수. 함수 fx. 자,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중복조합으로 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한 함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서 1, 2, 3, 4, 5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그냥 함수라고 씁시다. 그냥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2도 5개, 3도 5개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맞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5p 3 이렇게 쓴다. 맞지? 괜찮지? 세 번째로 증가함수. 우리가 공식적으로 증가함수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또는 감소함수. 너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즉 더 큰 x가 들어갈 때 함수값이 더 커지는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식을 써보자면 x1보다 x가 클 때 사실 이제 말로 안 주고 문제집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겠지. 명제로 이거 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5c3이 되는 거지. 얘는 사실 5파이 3이야. 네 번째가
사실 이제 원래는 이런 자식 맙시다. 그냥 할게.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이거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는 OH3이든 맞지? 쇼링? 이게 쌤이 차갑게 보려고 한 건 아니야? 예전에 근데 성을 같이 부르면 어떻게 부르는 건가? 내가 연상이한테 조인성 한번 했다가 그때 엄청 공부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안 되나? 요즘 어때? 별 생각 없지? 네. 그래 다행이다. 어쨌든 합시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어쨌든 너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니까. 왜? 뭐라고?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어쨌든 뭐 근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민준쌤처럼 그러면 민준쌤이 뭐지? 거기 그 민준쌤 반에 2명 있거든? 주은찬이랑 양은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는 양찬, 주찬이. 별론 것 같아요. 양육? 양육 괜찮은데. 그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리긴 했어. 그렇게 불렀었어? 자, 어쨌든 자, 합시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왜? 왜 저렇게 돼? 왜 저렇게 돼서? 가은이 혹시 이거 기억나니? 나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 했었거든. 기억이 나니? 그때 그러니까 쌤이 그 마지막에 중복점 그 강의 노트가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중복점 쭉 프리뷰했었잖아, 맞지? 그때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거든.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고 이 3번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53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친구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숫자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2, 3, 5를 골랐다고 시작. 근데 이 부등식, 이 조건에 의하면 결국은 더 큰 x가 들어가면 더 큰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거든. 그러면 1, 2, 3이 2, 3, 4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1이 2를 선택해야 되고 2가 3을 선택해야 되고 3이 4, 5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뭐 하는 순간, 즉 나는 함수값이 될 3개의 수를 고른 그 순간 뭐가 돼버려? 대응관계가 정해져 버리지. 즉 내가 함수값이 될 숫자를 3개 고르기만 하면 짝지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라서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저렇게 구하게 된다 했어. 그럼 중복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등호가 주어졌을 때는 결국 나는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겠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3, 3, 5를 골랐다고 시작. 좀 이상한데? 3, 3, 5를 골랐다고 시작.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3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큰 나왔고 그 다음으로 2에서의 함수값이고 그 다음으로 1에서의 함수값이라서 대응관계가 짝지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내가 뭐 하기만 하면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짝지어지는 방법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즉 나는 이 대응관계를 만들어 줄 때는 함수값이 될 수를 선택하고 짝지어 줄 건데 선택하는 방법은 중복조합이고 짝지어주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결국 중복조합의 수가 함수의 개수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쌤이 아까 질문했을 때 머릿속에 색깔이 다 스쳐 지나갔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 이 원리를 이해해. 그러니까 이대로 딱 풀면 답정너처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 분명히 있다. 그때는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쨌든 그럼 다 치고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1, 0, 1, 2, 3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 y가 4, 5, 6, 7, 8, 9 y가 4, 5, 6, 7, 8, 9 된다는 그릴 거야. 어쨌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f1이 6이래. f1이 6이래.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는 그 문제들이 다 이런 딱 기본 수준의 문제가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 전부 다 약간씩 뭔가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문제 찾는 게 조금 힘들었어. 그 다음에
나와 조건이 뭐였냐면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일 때 fx1보다 fx2가 더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더 거꾸로 이제 대소가 이건 역전되는 케이스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1은 이미 6을 선택한 자가 정해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0의 함수값과 2와 3의 함수값을 결정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더 큰 x가 들어갈수록 함수값이 오히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돼. 오케이? 그럼 2와 3은 2의 함수값도 3의 함수값도 1의 함수값인 6보다 더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선택해야 돼. 맞지? 그러면 2와 3은 이 4, 5, 6 중에 선택하는 거야. 4, 5, 6 중에 왜 6이 되어도 괜찮아? 등호도 괜찮을 것 같지? 4, 5, 6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고르는 거지. 근데 중복을 혼해서 골라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3H2라고 쓰게 되면 얘는 F2와 F3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하고 곱하기. 오케이? 왜?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 하고가 엄청 중요한 말이야. 쌤 설명 방식에서는 진짜로 중요해. 곱한다는 사인이라서 그래.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1에서 함수값보다 오히려 그 더 작은 x가 들어가니까 더 큰 함수값이 나와야 돼서 여기 요 6, 7, 8, 9 4개 중에서 이 친구의 함수값이 될 거 2개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4H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1과 F0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저만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곱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얘는 왜 넣었을까? 일단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냥 벤다링이 될게 1, 2, 3, 4 그리고 1, 2, 3, 4, 5, 6 그 다음에 F1, F2, F3, F4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아까는 이제 이런 표현은 혹은 이런 표현은 모든 상황에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처럼 이제 F1과 F2에 대해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실 그 부정방정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형태가 아니면 뭔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를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 얘는 사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보통은 경우 나누기가 좀 기본이긴 합니다. 이렇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버리게 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등호만 있는 걸 빼버리는 거야. 경우를 나눈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구해서 거기서 약간 내가 추가로 더 구한 플러스 알파를 제외해버리는 거지. 오케이?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귀찮아도 이렇게 쓸게. 귀찮지만 이렇게 쓸게. 어쨌든 봅시다. 빼기 F1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 경우를 실수야. 자, 어쨌든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뭐만 남겠어? F1보다 F2가 큰 경우만 남겠지.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F1과 F2가 같은 경우를 빼면 F1보다 F2가 전부 다 크겠지. F1보다 F2가 크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뭐지? 앞에 거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 4개 선택. 그 다음에 얘는 6개 중에서 3개 선택. 그래서 이 풀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괜찮네. 사실 뭐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면 쓰는 풀이가 있는데 아마 쌤이 그걸 부등식에서 설명하려고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는 아니군요. 안 했군요. 자, 부등식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이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 자, 뭐냐면 거기에 이제 쌤이 문자로 써놓긴 했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1, A2, 그 다음에 AN 그리고 Q. 그래서 P, Q는 정수고
P보다 이제 Q가 더 크대. 그리고 이제 순서상 A1부터 AN의 개수인데 거기 써놓은 거 보면 뭐 Q-P 더하기 1 HN 이렇게 썼는데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그냥 1부터 X, Y, Z, O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XYZ 정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결국은 이 XYZ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가 있어? 1, 2, 3, 4, 5가 가는 거야. 그 5개 중에 이 값이 될 거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 2, 3을 골랐다. 그럼 이렇게 짝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실 결국은 이 함수 개수와 구조가 어때? 그냥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OH3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서 사실 문자로 쓰는 게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잘 이해하면 충분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기가 없군요. 하나 이따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쌤이 그 수업 준비해서 봤던 예가 있는데 그걸 안 썼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예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지? 영문에서 나왔다는 문제인데 그냥 423 하면 되겠지. 두 번째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건데 두 번째 거는 3 절대값 A 그리고 B 절대값 C 그리고 8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세 정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4라고 해봐. 그럼 A는 몇 개인 거지?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도 이 절대값 A가 한 덩어리로 취급하고 절대값 C도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걔네들의 값을 다 정하고 A는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두 가지씩. C도 절대값 C도 절대값 C가 정해지면 그 각각에 대해서 C 값이 두 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8 빼기 3 하면 얼마야? 그러면 거기다 더하기를 해야 개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Q 빼기 P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 사이의 정수 개수는 이 끝에서 이 끝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지만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3개를 고르고 그때 A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C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그 두 번째 개념, 부등식 두 번째 개념에 관련된 얘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보다 작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요 단원 다음 단원이 이항정리 단원이거든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편하게 풀 수 있는, 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도 덜 힘들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거기 위에 있는 2번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일단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야. 우리는 음화정으로 풀겠습니다. 조건을 X, Y, Z가 음화정이라고 합시다. 괜찮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결국은 이 말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란 얘기야?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8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 경우는 라지 X가 8이면 되겠네. 얘가 1인 경우는 라지 X가 7이면 되겠네. 얘가 2인 경우는 얘가 6이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 그럼 결국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야? 0부터 8까지. 스몰 x도 0부터 8까지야. y도 0부터 8까지야. z도 0부터 8까지야. 그럼 이 네 개가 모두 뭐 한 자격이 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지. 결국 그냥 4개짜리 음화적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4H8이 됩니다. 이따가 쌤이 혹시 오늘 이항정리를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맞아. 그 음화적 문제를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 단원에 맞는 풀이로 보여줄게. 그게 더 불편한데 어쨌든 이제 풀이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에서의 기본 유형. 중복조합에서의 기본 유형. 네, 일단 최소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 순열에 비해서는 완전 무겁지. 중요도가 완전 넘사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5분 쉬었다 합시다.